반갑습니다. 유면중학교 학생 여러분, 역사 송중길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1시간 정도는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몇 개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읽을 시간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학기에는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이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나 아니면 책의 구절이나 명언들을 여러분들에게 짧게 소개하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작년 1학기 수업 때는 영상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선생님이 바빠서 책을 많이 읽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2학기 때 못했었는데 이름하여 오늘의 명언 코너입니다. 오늘의 명언은 미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명언입니다. 여러분들은 문명이라는 게임의 짤로 잘 알고 있는 인도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인 마하트마 간디 선생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있다. 간디가 말한 대로 미래를 만드는 것은 신이나 운명이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지금의 우리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어렵고 힘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창시절을 겪어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밝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그것을 꿋꿋이 해나가야겠죠. 그것이 2021년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는 학생들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나긴 터널이 끝날 때까지 꿋꿋이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는 유면중학교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명언 코너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오늘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세계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배우기 전에 아주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배우고 갈 것입니다. 바로 국민국가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17세기 이전의 유럽 국가들은 국민이 아닌 국왕 또는 귀족이 국가의 주인이었죠. 우리는 이러한 정치 체제를 왕정이나 또는 귀족정이라고 부릅니다. 17세기를 지나면서 경제적인 여건이 점차 개선되기 시작을 하고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시민들은 주권의 소유자로서의 인식을 이제 갖게 되고 이것이 점차 발전을 하면서 국민국가라고 하는 국가 형태까지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국가의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17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유럽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의 도구로서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이동함에 따라서 탄생하게 된 국민국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가의 형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국가의 형태는 주권, 즉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나 권력이 누군가에게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주권이 왕이나 또는 군주 한 사람에게 있으면 왕정 또는 군주정이라고 부르고, 왕이나 군주가 없어요. 그러면 함께 통치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공화정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군주정은 주권이 왕이나 군주 또는 한 사람에게 있는 왕정이나 군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권력이 국왕에게 또는 군주에게 있는 정치 형태는 전제군주정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는 조선이나 또는 중국의 명청 이런 왕조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군주정의 다른 형태는 왕이나 군주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왕이나 군주는 상징적인 자리에 불과하고 실질적인 권력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뽑는 총리 이런 사람들에게 있는 입헌 군주정이라고 하는 정치 제도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제 엘리자베스 2세가 통치하는 영국이라던가 지금 일본의 나루히토 일왕이 즉위하고 있는 일본이 있겠네요. 반면에 현대에는 왕이나 군주가 없는 정치 체제가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요. 왕이나 군주가 없는 정치 체제를 우리는 공화정이다라고 부릅니다. 공화정은 주권의 위치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게 되는데요. 국가의 주권이 귀족들에게 있다. 귀족공화정이라고 부릅니다.
가령 원로원에게 권력이 중심적으로 몰아져 있는 로마 공화정이 있겠네요. 고대 로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두 번째로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정이 있습니다. 영화 변호인에도 나오듯이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죠. 이 조항이 민주공화정의 정신을 아주 바로 보여주는 조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의문이 드는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중국이나 북한 있죠. 중국이나 북한도 국가의 정식 명칭에 민주주의, 백성이 주인이다, 인민공화국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가령 중화 인민공화국, 북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런 나라들은 독재국가가 아닌가라는 짧은 생각을 하게 되죠. 물론 중국이나 북한도 법적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권력자를 뽑게 됩니다. 그러나 소수의 권력자들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를 퇴색시키고 소수에게 권력이 몰아지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모두가 이 정치에 참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쵸? 우리 국민이 5천만 명인데 5천만 명이 어떻게 국회에 모여가지고 다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하겠어요?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대단히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국민의 대표에게 자신의 주권, 권리를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대표자들이나 그리고 대의자들이 정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럼 국민이 어떤 직책에게 권력을 위임하는지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권력을 많이 위임한다. 대통령 중심제, 가령 대한민국이 있겠고, 그리고 대통령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 의회와 국회의원들에게 더욱더 많은 권한을 몰아준다라고 하면 의원 내각제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가령 독일이나 이탈리아와 같은 나라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중국이나 북한과 같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공산당이라고 하는 정당, 당이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아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형태를 일당제 사회주의, 일당제 공산주의, 당 중심의 사회주의다라고 부르죠. 중국이나 북한이 있겠네요. 세계 역사를 찬찬히 돌이켜보다라고 하면 권력은 한 명에게서 소수에게서 다수로, 다수에게서 국민 전체로 확대되는 경향성을 보입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주권이 이동한다, 주권의 이동이다 라고 불러요. 주권의 이동은 굉장히 평화적인 방법이면 좋겠지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그렇게 쉽게 나눠주거나 공유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통은 험난하고 때로는 폭력적인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가령 18세기 후반에 이제 프랑스에서는 국왕 루이 16세의 권력을 프랑스 국민들에게도 넘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혁명을 통해서 국왕의 목을 치고 이제 시민들에게 권력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 민중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정권이나 국가 형태의 변화를 우리는 혁명이다라고 부릅니다. 이런 비슷한 과정이 우리나라에도 있었는데요. 독재자로부터 권력을 국민에게 가져온 경험이 있습니다. 가령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그리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이런 독재자들을 민주화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가져온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죠. 독재자로부터 실질적인 주권을 국민 또는 시민에게로 가져오는 과정을 우리는 민주화라고 부르죠. 이렇게 보면 이 민주화는 혁명이다라고 하는 이 큰 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가장 처음에 강조한 과연 국민국가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의를 한번 내려보자면, 혁명 또는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주권이 국민 또는 시민에게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 주권을 받은 국민이나 시민은 내가 이 국가에 소속돼 있다라고 하는 소속감을 느끼면서 그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일정한 영토 내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 형태를 우리는 국민국가다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서 선생님을 예로 들자면 주권은 대한민국 국민인 선생님 나에게 있습니다. 나는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이 한반도라고 하는 영토 내에서 군사권도 가지고 행정권도 가지고 사법권도 가지고 다양한 권리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과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국민국가냐라고 물어보면 충분히 그렇다고 대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대단히 당연한 얘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 국민국가다라고 개념을 정의할 수 있는 나라들이 등장한 것은 불과 4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그 과정을 세계사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역사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정리하자면 우리가 뭘 배울 것이냐? 우리가 배울 것은 국민 또는 시민들이 17세기와 19세기 사이에 유럽 각지 그리고 또는 미국에서 혁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국민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사 수업 시간을 통해서, 역사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과연 왜 유럽의, 미국의 시민들과 국민들은 국민국가를 형성을 했을까? 그것은 바로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겠죠.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이 국왕이나 귀족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가 있는 것이 탐탁지 않고 불만이 있으니까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그 권력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국민국가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국가의 형태와 국민국가의 의미,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앞으로 배우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함께 생각해봐야 될 지점이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 형태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이 다양한 국가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았듯이 이제 우리가 영상을 여기서 마치고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토의겠네요.